QLD로 계좌가 커졌는데도 TQQQ까지 같이 들고 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금이 없어서입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가 흔들릴 때 버텨주는 현금 비중입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합니다. 매수는 20선 아래에서 차분하게, 현금 확보는 과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QLD는 장기로 괜찮은데 TQQQ는 들고 있자니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비중과 현금입니다. QLD를 들고도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TQQQ를 들고도 평온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현금 완충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선 기준부터 정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최소 10%, 멘탈이 약하시면 20%에서 30%까지도 필요합니다. 강철 멘탈이시면 10%에서 20%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지속의 문제입니다. 지속이 곧 복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현금은 쓰레기라서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요? 이론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조정장이 오면 현금이 쓰레기가 아니라 산소통이 됩니다. 산소통이 있어야 급락장에서 20선 아래 분할 매수를 실행할 수 있고, 그때 TQQQ를 들고 계시면 공포 대신 기회로 바뀝니다.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급락장에서 손절하거나 상승장에서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선 매매법의 핵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매수 타이밍보다 매수를 실행할 수 있는 현금 여력입니다.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금이 아직 크지 않으시면 가장 좋은 현금 확보는 따로 매도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몇 달 모아서 현금 비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깔끔하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커져서 근로소득으로는 현금 비중을 복구하기 어려운 구간이 옵니다. 그때 쓰는 응급장치가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겠다는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목적만 보셔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내가 잠 잘 자는 구간으로 되돌리는 것. 이 목적만입니다. 더 오르면 배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 아픔보다 조정장에서 멘탈이 깨져서 원칙이 무너지는 손실이 훨씬 큽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파느냐? 기준은 과열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RSI 70 이상 구간을 사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시장이 단기 과열로 치우친 상태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건 그날이 꼭 고점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실행은 5거래일 분할 매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RSI 70 이상이 하루로 끝날 수도 있고 며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5일로 나눠서 기계적으로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총 투자 자산이 1억 원이고 내가 원하는 현금 비중이 20%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5%밖에 없다면 현금이 15% 부족합니다. 그러면 목표는 1억의 15%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1,500만 원을 5거래일로 나눕니다. 하루 300만 원씩 분할 매도합니다. RSI 70 이상 구간이 뜨면 첫날 300만 원, 다음날 300만 원, 이렇게 5번 반복합니다. 중간에 더 오르든 덜 오르든 신경 끊으셔야 합니다.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현금 확보입니다. 그럼 QLD와 TQQQ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QLD는 중심 엔진, TQQQ는 터보입니다. 엔진만으로도 목적지에 갑니다. 터보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연료를 더 먹습니다. 여기서 연료가 현금과 멘탈입니다. 연료가 부족한데 터보를 계속 밟으면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QLD 중심으로 쌓아가고 QQQ가 20선 아래로 내려올 때, 즉 20선 매매법의 매수 구간에서 TQQQ를 보조로 조금 더 얹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열로 치우쳐 RSI 70 이상 구간이 오면 현금 비중을 복구하기 위해 TQQQ를 먼저 줄이거나 QLD와 TQQQ를 동시에 아주 소량씩 줄이되 5일 분할 원칙을 지킵니다. 왜 TQQQ를 먼저 줄이느냐?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급락장에서 계좌 흔들림이 커지고 그 흔들림이 멘탈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열 구간에서 TQQQ 비중을 조금만 정리해도 현금이 빨리 확보됩니다. 이게 리밸런싱의 효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밸런싱 매도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좋아 보일 때 합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팔고 올랐을 때 안심해서 더 삽니다. 그래서 계좌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반대입니다. 올랐을 때 현금을 만들어두고
떨어졌을 때 20선 아래에서 기계적으로 삽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SPY와 SSO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PY는 안정적인 축, SSO는 보조 가속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장기 우상향 자산을 들고 가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단순화해 드리겠습니다. 20선 매매법을 딱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20선 아래는 분할 매수. 둘, 과열 구간은 5일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 복구.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해지면 망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복잡함에 지칩니다. 지치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매수와 매도가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복리는 끊깁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RSI 70이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현금 비중을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리밸런싱은 투자금이 너무 커져서 현금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고 근로소득으로 복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응급장치입니다. 둘째, 5일 분할 매도 중에 주가가 더 오르면 손해 아닌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수익 극대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바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맞히려다 망합니다. 우리는 맞히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 높은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매도한 다음에 언제 다시 사나요? 20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내려오면 사고 싶다. 바닥에서 사고 싶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바닥은 뉴스가 최악일 때 옵니다. 그때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서 20선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쓰는 겁니다. 넷째, QLD는 괜찮은데 TQQQ는 장기 보유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서 원칙을 못 지키면 장기 보유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QLD를 중심으로 두고 TQQQ는 보조로 운용합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복구할 때 TQQQ를 먼저 정리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30%나 들고 있으면 수익이 줄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정장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에서 사지 못하면 상승장에서만 사고 결국 평균 매입 단가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20선 아래에서 꾸준히 담을 수 있고 그게 복리를 되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을 고점 매도 기술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현실에서는 더 낮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매수는 적금처럼, 매도는 부동산처럼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QLD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타고 TQQQ는 현금과 멘탈이 받쳐줄 때만 보조로 쓰고 현금 비중은 10%에서 30% 사이에서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 구조만 잡히면 조정장이 와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결국 수익률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